거울 대면의 효과.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결과의 이면에는 홀로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반드시 그런 결과를 낳기 위해 현실의 충족 요건이 맞아떨어질 때 원하는 결과가 보이게 된다. 당신의 시야에 비치는 현실의 모습은 동요하지 않은 굳건한 바위처럼 보일 때가 많을 것이다. 또한 당신이 힘들게 움직여 나갈 때 비로소 현실에서 약간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무지 현실과 당실과의 갭이 무엇인지 찾기가 힘들다.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애를 써야만 한다. 왜 그럴까? 현실은 당신이 취하는 행동에 반응하는 시간이 늦다. 그렇지만 반드시 반응을 한다. 무반응도 반응에 속한다. 어쨌든 현실은 마주보고 가야만 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늘 마주 대하는 거울과도 같은 동반자이다. 그런데 이 현실에서 요상한 반응이 일어난다. 순반응이 일어나기는커녕 정반대의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마치 눈길에서 자동차 바퀴가 쌩 하며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에 마주치는 것이다. 결국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바퀴에 체인을 달거나 눈길을 흙으로 덮어 마찰력을 강화시켜주는 수밖에 없다. 중요한 점은 현실의 이상 반응 속에 키포인트가 숨어 있다는 점이다. 당신이 끌어오려는 노력은 현실에게 관망을 일으키는 작용이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들에게 제안을 하듯 행동한다. 이 과정에서 힘겨운 현실과의 줄다리기 게임이 일어난다. 이제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 팽팽해진 줄을 그냥 놓아버려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신에게는 최고의 정점에 도달한 긴장감을 일으키는 중요성의 척도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숨가쁜 숨쉬기가 편안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비로소 당신에게 현실과의 씨름이 아닌 현실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이 입은 옷을 뽐내고 기뻐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럴 때 거울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 모습을 세상에 보여봐. 가장 멋지고 훌륭해. 아마도 내 생각엔 당신이 세상을 쳐다보게 될 걸 하고 말이다. 세상은 당신의 진정한 트루 컬러를 보여주길 원한다. 그 트루 컬러가 선보일 때 세상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조용히 지켜본다. 이때의 반응에 무관심을 갖고 대하라. 세상이 어떤 관심을 가져줄지를 예측하려 하지 말고 그저 당신이 하고픈 작업에 매진해 가면 된다. 그 과정은 현실과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이다. 당신은 멋진 옷으로 갈아입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기 전이다. 늘 거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현실과의 불협화음은 당신을 거울 앞에서 짜증을 부릴 때 생긴다. 누구나 거울 앞에서는 태도가 이미 달라지지 않는가. 미소와 함께 멋진 폼으로 옷 맵시를 살피고 헤어스타일을 신경 쓰듯이 자신에게 온갖 집중을 다한다. 현실을 대하는 것도 이처럼 해야 한다. 이런 태도는 현실과 아무런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마찰이란 현실과의 충돌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울 앞의 충돌은 만사를 흐트러 놓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반면 현실에서는 끊임없는 마찰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당신은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제 내가 말하려는 마찰은 현실과의 밀착된 긍정적 마찰 효과를 말한다. 마찰 현상이 보이는 물리적 효과를 가만히 살펴보면 마찰력이 현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반대로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현실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마찰이란 결코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하는 관점의 의도로서 긍정적 마찰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현실 속에 잠겨야 한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현실과의 간격을 두지 말라는 것이다. 간격이란 세상에 대한 회의감 또는 의구심, 불안감, 두려움, 염려스러움 등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걱정거리들이 당신을 세상과 일정 거리를 두게 만든다. 즉 현실과 겉도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현실과 겉돌지 않기 위해서는 강인한 마음가짐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전격적인 허용이 필요하다.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마찰의 순환 과정이 당신을 움직이게 할 것이다. 원하는 현실의 빠른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이처럼 현실과의 밀착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실과의 밀착이란 현실 속에 나라는 존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절대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현실의 속도와 방향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현실의 상황이 보여주는 힘의 강도에 저항하지 않고 편승하여 하나가 되는 일체화가 이루어진다. 무슨 말일까? 이런 장면은 어렵지 않게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예컨대 가수는 대중들의 열광을 에너지원으로 삼는다. 탤런트는 시청자들의 시청률에 힘을 받는다. 회사원은 직무에 몰입하여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해가며 완성시킬 때 상사로부터 격려와 칭찬의 에너지를 받게 된다. 이처럼 나의 역할이 누구를 위한 작용으로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그것은 곧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신의 작용과 맞물려 있는 혹은 맞물려가는 상대방도 당신이 보여주는 생각과 행동의 일치에 찬사를 보내고 감동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생각과 행동의 불이치가 많기 때문에 정반대의 매사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상대는 스스로 감동을 받게 된다. 생각과 행동의 일치를 보여주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자. 자전거를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당신은 잘 알고 있다.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페달을 밟는 힘에서 나온다. 좀 더 몸집이 큰 자동차는 어떨까? 이 역시 당신이 밟는 엑셀레이터의 제어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 정말 그럴까? 아쉽게도 정답을 정확히 비켜갔다. 제시한 두 가지의 탈 것이 움직이게 하는 원천적인 힘은 바로 바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절대적인 지면과의 마찰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마찰력의 힘이다. 제 아무리 페달과 엑셀레이터를 밟는 행동의 명령을 수없이 내려도 바퀴가 현실이 밀착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탈 것은 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 잘 움직인다는 것은 마찰력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마찰력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거대한 현실의 톱니바퀴를 움직이는 데에는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겠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생각만큼 무리한 요구를 주변 현실에서 요청하지는 않는다. 대신 당신에게 세상과의 완전한 밀착성을 보이는 태도를 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과의 완전한 밀착을 이룬다는 것은 곧 현실을 당신의 의도대로 제어할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핵 연쇄 반응 효과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문자 그대로 원폭 투하 지점 반경 1.6km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폭발 후 3만도에 가까운 3만도의 고열에 의해 녹아버렸고 섬광이 불더리가 나타나 거대한 버섯구름이 생성되면서 4,000도의 열이 지상을 강타하게 되었다. 이후 후폭풍의 강한 바람이 1.5km로 날아갔다. 원폭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60%가 섬광 화상으로 30%는 건물의 잔해물로 10%는 다른 원인, 질병, 화상, 부상,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게 된다. 폭심에서 5km 떨어진 지점의 사람들조차도 여지없이 죽음의 한계에서 버틸 수 없었는데 바로 방사능 낙진으로 인하여 5만 명이 죽었다. 원폭이 투하된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히로시마에서 9만에서 16만 명이 나가사키에서는 6만에서 8만 명의 사망자가 집계되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에 약 25만 명의 방사능의 심각한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핵은 매우 강력한 폭발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래식 폭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
가장 큰 차이점은 태양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강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후 폭풍과 함께 방사능이 강한 바람을 타고 상공으로 퍼져나가 낙진을 떨어뜨려 폭발 원점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심각할 정도로 그 영향이 미친다는 점이다. 핵 폭발의 연쇄 반응 효과는 영향력의 반경 범위가 매우 넓으며 또한 가공할 정도의 위력을 지닌다. 엄청난 폭발력의 영향력을 갖는 핵은 당신이 지니고 있는 내적인 잠재 능력을 말한다. 열정은 잠재 능력을 꺼내어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핵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는 진정으로 현실을 가슴에 품는 것과 일치한다. 이 세 가지 점에 대해 결코 의심하지 말라. 잠재 능력은 당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자기장을 활짝 펼치는 것인데 이때 남들의 주위에 눈치를 보지 않고 당신이 품고 있는 상상을 소신껏 신념을 가지고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 주변의 지인들이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찢는 것이 신경을 쓴다면 당신은 잠재 능력은 약화되기 시작한다. 내면에서 솟아나는 열정은 주변 현실의 자극에 민감하게 작용하여 불꽃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찬물을 부은 것처럼 이내 식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열정은 핵폭발의 원천적인 에너지에 해당되며 폭발 원점의 유효 반경 내의 모든 것들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당신 내면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데 쓰인다. 당신은 그동안 접해온 모든 것에서 비교 평가하는 데에 상당한 자질을 보여왔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알아둬야 한다. 모든 원천적인 창조물들은 비교 평가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달고 있을 뿐이다. 비교 평가에 당신의 눈길이 자주 간다면 당신은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조품을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활동은 잠재력이 나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서서 요모조모를 따지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행위는 온전한 결과에 대해 기대감을 잔뜩 올려놓는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생각의 부풀어진 거품에서 비롯된다. 핵폭발은 방사능과 폭풍, 낙진, 열을 수반하여 연쇄 반응 효과를 동시에 일으킨다. 당신의 잠재력이 열정에 의해 내면에 간직해 두었던 핵이 외적 현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연쇄 반응 효과를 일으키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 연쇄 반응 효과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각각의 대상층은 파급 효과가 다르게 미친다. 마치 캡슐 안에 약성분을 담는 수가 많은 알갱이가 시간차를 두고 약효를 발휘하는 것처럼 작용한다. 약성분이 한꺼번에 동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효의 지속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 시간차를 두는 연쇄 반응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다. 즉 하나의 핵에서 시작한 여러 기능을 갖춘 모듈들이 활성화되어 효과를 각각 발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설계한 시스템에는 다양한 독립적인 기능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 그 하나하나의 기능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결고리를 갖는 연결점을 심어 두어야 한다. 그러면 고객은 익숙한 자세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 고객이 스스로 플랫폼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이다. 이 전략을 잘 활용하면 마치 큰 아름드리 나무의 가지가 사방으로 펼쳐지면서 때가 되는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결실이 일어남을 보게 될 것이다. 헤어 드라이 효과. 외부의 가속화를 일으키기 위한 공통점은 시간 단축의 효과를 일으키는 것에 있다. 시간 단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빠른 시간 안에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한다. 시간 단축의 가속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예를 들어 예컨대 머리를 감은 후 헤어 드라이어를 꼭 사용하지 않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젖은 머리를 빨리 말리기 위해서이다. 헤어 드라이어로 말리기 전에 당신은 최대한 머리를 적신 물기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마른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비비는 자연스러운 동작을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헤어드라이어를 켠 후 한 손으로는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머리를 향해 바람을 불어대야 한다.
누구나 거의 매일 똑같이 하는 이 습관적인 행동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시간 단축에 있다. 헤어드라이 효과는 세 가지의 특정 조건을 가지는데 첫째는 방향, 둘째는 열정의 강도, 세 번째는 지속성이다.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그 효과는 상실된다. 헤어드라이 효과가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어떤 상황에 도움이 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자. 머리를 감은 후 머릿결을 적신 물기와 수분들을 기계적인 순풍 작용에 의해 머리를 말리게 되면 자연적 증발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마르기 때문임을 익히 잘 알고 있다. 그것도 찬바람보다는 더운 바람이 더 빨리 머리를 말릴 수 있다. 헤어드라이어에는 세 단계의 스위칭 조작이 있다. 첫 단계는 열을 전혀 갖지 않는 자연풍으로 바람을 내보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바람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외부 기온이 더울 때 사용하는 바람이다. 두 번째 단계의 스위칭 조작은 따스한 미풍으로 약간의 열을 품은 바람인데 이때부터 머리를 말리는 시간이 단축되는 가속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스위칭으로 넘어가게 되면 강한 열풍이 세차게 불어대며 시간 단축 효과의 가속화가 최대화된다. 이 세 단계의 스위칭에서 일어나는 바람의 효과는 분명 차이를 가지는데 아무리 강한 바람도 정해진 방향을 향해 불어대지 않으면 순풍의 역할을 하지 못하듯 머리를 말리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정해진 방향으로 강한 열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비로소 헤어드라이 효과가 진가를 발휘를 한다. 파이프라인 효과. 오늘날의 세상은 인터넷의 네트워크망과 같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대부분을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해결될 수 있을 만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과 태블릿을 통하여 포털을 통한 정보 검색은 물론 쌍방 간의 실시간 대화 및 온라인 쇼핑을 통하여 즉시 주문 신청이 가능해졌다.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해방되었다. 인터넷망을 통하여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실행을 손가락 터치의 몇 가지 동작만으로 순식간에 당신의 주문이 곧바로 들어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을 맘껏 전개해 갈 수도 있다. 그것도 전 세계를 상대로 말이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잠재해 있는 곳이 인터넷 기반의 통신 서비스로 가능해진다. 오프라인 무대가 온라인으로 넘어가 온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진 셈이다. 또한 인터넷은 목적한 바의 작업 과정과 결과가 사이버 공간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통로 역할을 담당하는데 나는 이것을 파이프라인이라 이름 붙였다. 각 가정의 수도꼭지를 트는 즉시 물이 콸콸 쏟아지듯이 당신에게 진정 펼쳐지길 원하는 현실이 이미 가상현실의 공간 안에 구축되어 있다. 혈공간처럼 연결된 가상세계는 당신이 원하는 현실이 언제든지 가능해지는 잠재력을 품고 있다. 당신이 원한다면 초기 임무란 하고 싶은 일의 선택과 준비를 마치면 그것과 접속하는 것이다. 파이프라인을 통한 접속을 끝마치면 준비된 것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내보내야 한다. 그 흐름은 마치 혈액이 혈관 내에 끊임없이 흐르듯이 항상 그 흐름이 피드백되어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흐름이 정지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중요한 포인트는 사전에 어떤 대상을 위한 목표인지가 정해져야 하며 그 목표가 꾸준히 성장해 갈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이다. 파이프라인의 종착점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플랫폼이 만들어지기까지 준비 과정이 착실하게 이행되어 가야 한다. 파이프라인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목적과 연계된 플랫폼이 접속하게 하는 것이다. 오프라인의 작업을 온라인으로 이동시켜 업로드하여 비로소 가상 펌플렛이 만들어지면 하나의 스테이션이 형성된다. 궁극적으로 필요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에 안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웨이브가 태동할 모종의 싹이 움트게 된다.
두 번째 성질은 플랫폼이 스스로 가동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조절하는 통로로서 나무의 줄기와 같은 가교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예는 유튜브를 들 수 있다. 당신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전 세계인을 상대로 뭔가를 알리려면 유튜브를 활용하라. 유튜브는 메가톤급의 폭발력을 가진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서 전 세계인 대다수가 알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홍보 수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유튜브를 만든 장본인은 누구나 동영상을 함께 공유하여 손쉽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해냈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접속하여 자신이 만든 동영상을 쉽게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물론 당신은 준비된 저작물을 만드는 수고를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이 만든 저작물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은 파이프라인 덕분이다. 파이프라인은 당신과 플랫폼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셈이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인 동시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영양분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당신은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무엇을 실어 보낼지를 정해야 한다. 1994년 제프 조베스 아마존닷컴이라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대형 서점을 자신의 차고에서 5명의 직원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의 아마존은 책을 매개로 한 거대한 전자상거래의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다. 베조스는 전자상거래의 미래에 적합한 매개체가 뭘까를 심사숙고한 끝에 책이라 결정하고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되는 인터넷 가상 서점을 열었다. 구멍가게 수준의 서점이 아니라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한 주문 시스템을 만들어 원하는 책을 언제든지 신속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단순히 한 가지 아이템을 선택하여 돈을 벌기 위한 사업가로 나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유통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서막을 열은 셈이다. 그의 관점은 코앞의 이익 창출보다는 고객 만족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완전히 구축할 수 있을까에 더 고민했다. 그 결과 단순하며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생각해냈는데 그의 운영 방식에 획을 긋듯 원클릭 주문 시스템을 탄성한 것이다. 즉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도서 주문이 완료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허 출원과 상품 구매에 필요한 전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착수했다. 다시 말해서 고객과 아마존 사이의 파이프라인을 최대한 단순하게 연결토록 하여 곧바로 주문이 완료되도록 했다. 그의 운영 철학은 고객의 사용자 입장에서의 편의성에 최대한 역점을 두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고객들의 가치 창조에 집중하여 개선해 가는 노력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마존의 충성스런 고객군으로 모이게 했다. 당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곳과 원하는 것에는 두터운 장막이 늘 드리워져 있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벽이 있다. 그 경계선은 자신이 넘어가기를 그만두고 멈춰 있을 때 생겨나는 법이다. 허상에 불과한 경계선을 허물 방도를 궁리하지 말라. 대신 당신이 품고 있는 목적을 늘 생각하라. 목적 달성이 아닌 목적의식의 성취 말이다. 당신이 수립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작은 목표들의 성취를 단계적으로 수행해 가는 것이다. 이 작은 시도의 행위는 어딘가에 파이프라인을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당신이 목적한 바에 통한 플랫폼 건설이 마무리되면 곳곳에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당신이 생각해둔 재미난 기능들이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기능의 차별화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라. 수도 파이프라인을 흐르는 물은 늘 변함없이 같은 식수가 공급된다. 물이 최종 도착하는 곳은 샤워실과 부엌, 세면대, 화장실인 단위 플랫폼이다. 용도에 따라 파이프라인을 통과한 물을 제각각의 필요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한다. 그것뿐이다. 디딤돌 효과 물이 세차게 흐르는 개울가의 반대편 쪽으로 가야 한다면 곧바로 건너편 쪽을 향해 직선 거리로 갈 때 가장 수고를 덜하고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당신은 지름길을 원한다. 누군가가 앞서서 디딤돌을 만들어 놓는다면 당신은 한눈을 팔지 않고 기꺼이 그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애초에 없었다.
당신은 오해로를 찾아 멀리감치 돌아가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누군가가 건너편 쪽으로 가기 위해 시간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을 개척해 놓았다면 굳이 마다할 일이 있겠는가? 흐르는 물을 등지고 덤덤히 자리하고 있는 묵직하고 널쩍한 돌이 한 포기 걸음에 맞닿게 놓여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볍게 밟으면서 수월하게 건너갈 수 있다. 그것도 즐거운 기분으로 소풍을 가듯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콧노래를 부르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다. 바로 디딤돌이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징검돌 자체는 한 걸음을 내딛는 작은 점프에 불과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하나하나가 목적지에 닿는 소요 시간의 단축 효과를 가져온다. 디딤돌은 단지 당신이 내딛는 순간순간이 발바닥이 밟고 지나가는 곳이지만 당신의 의도가 반영되는 곳이기도 하다. 당신은 분명 지름길을 택한 것이고 그래서 디딤돌을 의도적으로 밟으며 기분 좋게 건너가는 것이다. 디딤돌 하나하나에는 기회의 부여와 시간 단축 효과가 숨겨져 있다. 한 번의 첫걸음이 작은 도약을 이루어낸다. 첫 번째 디딤돌은 두 번째 디딤돌을 딛기 위한 발판 역할을 한다. 같은 맥락으로 그 다음 디딤돌은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시도를 연결시킨다. 그리고 의도적 시도의 지속성은 당신이 마침내 원하는 결과를 거머쥐게 한다. 디딤돌 효과의 중요한 점은 하나의 디딤돌이 현실의 이벤트를 촉발시키는 매체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아무런 의심과 염려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벤트의 연결점을 의도적인 행동으로 차근차근 수행해 간다는 데 있다. 디딤돌의 연결점 개념은 어느 방향으로든 직선형의 연결관계를 갖는 반면 웨이브에서는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형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흥미로운 점은 특정 방향으로 뻗어나간 모종의 연결점에서 폭발적인 예상 외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디딤돌 효과는 목적지로 향하는 순차적인 일방통행로의 지름길 역할을 이행하지만 외부에서의 디딤돌 효과가 보여주는 연결점은 목적한 바에 접근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어느 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튈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각각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연결점이 동시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느 순간의 연쇄 반응이 폭탄을 터뜨리는 도화선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각각의 연결점들은 목적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큰 도약으로의 잠재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주의할 점은 진행 방향을 잘 제어해야 한다. 원치 않는 방향으로 튀지 않도록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원하는 목적지로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이 말은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연결점의 반응들을 어느 시점에 결집시켜 디딤돌들이 하나의 거대한 발판을 만들어내어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거침없이 빠르게 웨이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당신이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점이다. 하나의 연결점이 작은 도약이 아닌 큰 규모의 도약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예측 불허의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도록 한다. 티핑 포인트의 배후에는 거대한 입소문 효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그 안에는 허브 역할을 하는 키, 반드시 존재한다. 키맨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는 장본인이다. 하나의 키맨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시발점 역할을 하며 웨이브에 접근하는 촉발을 일으킨다. 당신이 키맨에게 힘을 실어주면 그는 당신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당신이 굳이 그 다음의 행로를 나서서 개척할 필요가 없게 된다. 대신 그에게 그에 합당한 당신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인센티브를 건네주라. 현실에서 이득이 주어질 때 당신은 언제나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